대선이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로 꼽히는 게 이 보수 단일화였는데 지금으로선 무산될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급격하게 자강론이 커지고 있는데 먼저 조금 전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부터 듣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잠시 뒤에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죠. 그 전에 조금 전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단일화의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김성열 대변인님. 네. 더 이상 김문수를 선택할 어떤 명분도 없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요. 예. 오늘 아침에 저기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하고 해가지고 나온 여론조사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양자 구도로 들어갈 시, 즉 이재명 대 김문수 또는 이재명 대 이준석으로 들어갈 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정확하게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진짜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준석밖에 없지 않냐. 게다가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라면 더 찍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소위 동탄 모델을 근거로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 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이상 뒤처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차이로 지난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 대변인. 네. 우리 김성열 대변인 말씀처럼 오늘 나온 양자 대결 조사를 근거로 단일화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말한 그 동탄 모델, 그거는 3자 구도 때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3자 구도에서 본인이 승리했던 그 동탄 모델을 얘기하면서 근거로 든 것도 양자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의 말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민심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말은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실제 지지율은 3자 대결에서의 지지율이 실제 지지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뭐 거의 4분의 1 정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 양자 대결 지지율도 사실은 저 조사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저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많이 나왔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누구를 단일화할 것이냐를 물어보면은 또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거의 모든 조사에서.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같은 조사에서 3자 구도일 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의 저 판단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동탄 모델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3자 대결에서의 승리였었던 것이고 동탄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특수한 그 특정한 연령대가 많고 경기도라는 수도권이라는 점, 거기 그 확고한 보수층이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보수권자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전국적인 분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번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그 동탄 지역구를 고를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저기 가면 이길 거라고 아주 내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갔다. 분석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2030 젊은 표심이 많더라. 소위 그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거주해왔던 그런 토착 세력이 없더라. 이런 근거를 갖고 이겼던 이 동탄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다시 듣고 제가 김 대변인께 바로 연결드리죠. 지난번에 한번 기자회견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뭉개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선거 막바지에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곧 거짓으로 판명될 입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표심을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건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설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신 계획이죠? 제가 사퇴 요정도 아니고 계속 만나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김문수 후보가 어떤 판단하는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별도 회동 계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호 대변인 말씀처럼 동탄이라는 곳은 아주 특수한 지역구다. 그곳에서의 승리 경험을 동탄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가 봤지만 그 동탄 모델은 3자 구도입니다만 지금 양자 구도를 갖고 지금 또 자신의 근거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준석 후보의 정말 본 뜻이 뭔가? 김문수 후보 사퇴하면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3자 구도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뭡니까? 일단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양자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포기하라, 후보를 사퇴하라는 압박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근거는 이준석 후보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저런 여론조사를 드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 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 조사의 경우는요. 저 조사 같은 조사가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 3주 전에 김문수 후보는 39%였고 이준석 후보는 29%였어요. 근데 3주 만에 김문수 후보 3% 오를 동안 이준석 후보 11%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확인을 할 경우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걸 끌어온 거고요. 사실상 3자 구도로 가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탄 모델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명분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꾸 후보를 포기하라. 이런 압박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